자, 대항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게 조금 전에 보십시오. 원칙은 이 말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지금 요 정도 글씨는 뒤에 보이죠? 예, 임차권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이 1억이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2018년 3월 5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임차 목적물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됐다 혹은 경매가 됐습니다. 매매가 되거나 경매가 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첫째 시간에 했죠. 그럼 이 병이 뭘 취득하는 겁니까? 네,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소유권은 물건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나가야 된다, 안 나가야 된다? 아까 나가야 된다 했죠. 그러나 이 임차인이 뭘 갖췄으면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을 딱 갖췄죠. 그럼 요 인도와 주민등록 갖춘 이길 0시 이후에 이 임차 목적물인 주택을 양수한 사람은 요 임대인 시를 그대로 뭐한다?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법조문 하나 읽어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시를 뭐한 것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딱 요 조문밖에 없어요. 요 조문이 대항력입니다. 그럼 결국은 요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 시를 그대로 뭐한다? 승계합니다. 이 말은 요 사람이 뭐가 된다고 이제? 이 사람의 권리의무를 전부 다 승계하게 됩니다. 그럼 요 사람이 갖고 있던 모든 권리의무를 전부 다 이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기 때문에 요 을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걸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차인은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개변방에 주장하는데 입주 전입 신고하게 되면 이길 0시 후 임차 목적물을 양수한 양수인이 요 임대인 시를 그대로 승계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승계한다는 것은 그 임대인이 갖고 있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없게 있지 않습니까? 이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니까. 따라서 2016년도 매매가 됐지만 여전히 몇 년까지? 2018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나갈 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럼 이 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주인이 매매되거나 경매가 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대항력이라고. 아까는 안 됐잖아요. 첫째 시간에 우리가 분명히 안 됐는데 가능하다니까. 주인의 아무 관계없이 입주와 전입 신고만 하면 이길 0시부터 이 임차 목적물을 무슨 사유로 양수했던 매매로 됐던 경매로 됐던 뭐 정려를 받았던 그 임차인이 그 양수인이 임대인 시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걸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다? 병에게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대항력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 매매가 됐지만 나는 몇 년까지 주장할 수 있다? 2018년 3월 5일까지 사용 수익을 주장하고 나중에 병에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럴 때 종전 임대인 갑입니다. 갑의 권리 의무는 전부 다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합니다. 왜냐? 모든 권리 의무는 누구한테? 병에게 이전됩니다. 이 말 속에는 원칙적으로 갑은 이제 보증금 내줄 의무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누구만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병에게만 보증금 달라야 되지 종전 소유자인 갑은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권리 의무가 병에게 다 승계됩니다. 따라서 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제는 갑은 보증금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을의 입장에서는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봐봐요. 보증금이 10억이었어요. 근데 이 소유자가 지금 이건인 겁니다. 그럼 이건희는 주인이 이건희니까 세입자는 안심할 수 있어 없어요? 보증금 10억이나 50억이라도 관계없잖아. 근데 집이 팔렸어.
이 사람이 전세 안고 사는데 이건희가 아니고 이곤희입니다. 그럼 이제 누구한테 돈 받아야 된다? 이곤희한테만 돈 받아야 되는데 불안합니까? 불안 안 합니까? 그럴 때는 세입자는 나는 승계 원하지 않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원칙이지만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양도된 사실 안 날로부터 상당 기간 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나는 임차권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갑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 채무가 뭐라고? 존속합니다. 갑은 여전히 보증금을 말해야 된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존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칙은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합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서 나는 승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승계 원하지 않는다고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그럼 종전 이건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게 안 하게? 안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야 돼. 그게 보증금 승계를 보십시오. 1번을 보니까 원칙적으로 두 번째 줄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다만 기간 만료나 당사자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 나오죠. 그 이야기입니다. 양도 사실 난 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뭐 제기하면 된다? 이의 제기함으로써 임대차 관계 구속으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되면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걸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방금 예를 들었잖아. 이건희 집에 내가 전세를 들어왔는데 주인이 집 팔고 이건희 집 팔고 난다. 그 나는 계속 이건희한테 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뭐 제기하면 된다? 이의 제기하면 된다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이의 제기하면 됩니다. 자, 임대차 존속 중에 팔리는 것은 좀 이따가 할 겁니다. 원칙은 소멸하지만 외적으로 소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소멸한다. 그러나 이의 제기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하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왜 인도와 주민등록, 즉 입주와 전입 신고하면 안심할 수 있는지 알겠죠? 그럼 그 이후에 집 팔리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대항력이 망고 불변의 위층이냐? 이건 아닙니다. 이제 자, 이제 사전 작업을 좀 봅니다. 갑의 주택에 A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B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와 있고 C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가 되었어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딱 합니다. 누가 경락받았냐? 여러분이 경매를 받아요. 여러분 오늘 건물 하나 경매 받습니다. 근데 경매 딱 받아보니까 지금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까 저당권 등기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3개 되어 있죠. 내가 경락되고 완납했어요. 그래서 내가 등기를 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부에 보면 얼구에 뭐가 되어 있다? 저당권 등기가 3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소멸할까요? 소멸 안 할까요? 내가 지금 경매를 한 건 받았는데 등기부에 전 저당권 등기가 3개 되어 있다니까. 내가 경락받아서 내가 소유권 취득했을 때 이 저당권 등기가 소멸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소멸 안 하고 그대로 있으면 나는 저당권 안고 산 꼴은 되잖아요. 나중에 저당권자 실행되면 내 집 또 날아간다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부터 보는 게 등기부입니다. 예. X 건물 등기부예요. 소유자가 누구였다? 갑이 지금 소유자입니다. 근데 지금 등기부에 뭐가 되어 있다? A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얼구입니다. 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A가 경매 신청했어요. 여러분이 을입니다. 그래서 경매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뭘 취득했다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취득 원인이 뭡니까 지금? 경매를 취득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소유자는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얼구에 지금 뭐가 되어 있다? 이 저당권 등기가 소멸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소멸 안 되면 나는 저당권 있는 새로 매수행권이 되죠. 그럼 나중에 저당권이 실행되면 내 부동산 날아가잖아. 이 저당권 소멸될까 안 될까요? 예? 소멸됩니다. 경매가 되면 그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되겠습니까? 아무 관계없이 다 말소시켜 줍니다. 그럼 나는 그냥 깨끗한 집 가져오는 겁니다. 자, 문제는 A가 경매 신청하지 않고 C가 경매 신청했어요. 후순위 권리자가. 그럼 이 집에 지금 건물에 저당권이 3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C가 경매했어요. 근데 1번 A 저당권 소멸할까 안 할까요? 예? 네? 소멸합니다. 결국은 똑같아요. A가 경매 신청했던 B가 했던 C가 했건 경매 대금으로 내가 돈을 다 받았건 안 받았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 등기는 소멸합니다. 언제나 소멸합니다. 아셨죠? 무조건 소멸시킵니다. 무조건 경매는 되면 저당권은 선수인, 끝수인, 말수인 할 거 없이 언제나 소멸합니다. 지가 경매 신청했건 안 했건 무조건 소멸합니다. 이제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봅니다. 요 저당권 뒤에 전세권이 들어왔어요. 아파트에 저당권 기본융자 받아서 저당권 있는 집에 전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아파트에 다 기본융자 있어 없어요? 그럼 다 저당권 설정된 집에 전세 들어가잖아. 저당권 설정 안 된 집 전세 어디 있어? 다 저당권 설정돼 있지. 한 번도 관심이 없구만. 집을 안 사업 안 팔아가니 그랬잖아. 응? 그럼 이 A가 경매 신청했고 여기에 뭐가 들어있게? 전세권이 들어있잖아. 자, 경매가 되면 무조건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했죠. 그럼 이 2번에 있던 전세권은 소멸할까 안 할까요? 소멸합니다. 여러분 아파트 전세 들어갈 때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죠. 그 위험한 게 소멸하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소멸합니다. 전세금을 다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소멸합니다. 자, 그런데 C가 경매 신청했어요. 그럴 때 이 전세금 소멸하게 안 하게? 후순위 C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소멸합니다. 왜냐? C가 경매하더라도 선순위 저당권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뭐라고? 다 소멸시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경매를 할 때 이게 권리 분석입니까? 순서를 딱 보니까 최선순위에 뭐가 하나 딱 돼 있더라? 저당권이 하나 딱 돼 있죠? 그럼 권리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 그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소멸합니다. 알겠습니까? 다 말소시킵니다. 다 말소시키고 깨끗한 건물을 줍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면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완전히 깨끗한 건물을 줍니다. 그래서 경매받은 물건은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 잘 해주게 안 해주게? 100% 해줍니다. 왜냐? 모든 제한된 권리는 다음에 소멸시키고 A를 갖다 준다니까 아무 제한이 없는 겁니다. 최선순위에 뭐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으면 누가 경매를 하든 모든 저당권 뒤에 든 모든 권리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자,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다시 말합니다. 경매가 되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선순위, 끝순위, 말순위, 끝님이, 꽃님이 할 필요 없이 다 소멸합니다. 돈을 다 받았건 안 받았건 관계없고 지가 경매 신청했건 안 했건 관계가 없이 모든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단 저당권 뒤에 있는 모든 권리도 함께 소멸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별로 안 어렵잖아 지금. 경매가 되면 저당권 소멸한다니까. 뒤에 있는 거 다 소멸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책에 보니까 오늘 나눠준 거 보니까 자, 임차 목지물이 경매되는 경우 되어 있을 겁니다. 나옵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분명히 지금 대항력 갖췄다 했습니다. 그런데 갑의 건물에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겁니다. 5천만 원 설정돼 있어요. 여기에 임차인이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입주와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보증금이 3억입니다. 자, 3억 하면
학자로 들어가 있어요. 자, 건물 5억 나갑니다. 좀 충격을 줘야 되니까. 이런 건물 들어갈 리가 없는데 들어갔어. 왜 들어갔냐? 입주 전입 신고가 되면 안심할 수 있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억 들하고 임대차 기간을 2018년 3월 5일까지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경매가 딱 들어온 겁니다. 경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 경매 받았어요. 자, 이 경락인은 요게처럼 임대인 씨를 그대로 승계할까요, 안 할까요? 즉, 이 어른 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2018년까지 사용하고 나갈 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게 없게. 이거 했잖아. 방금 했잖아. 선순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럼 경매가 되면 저당권 소멸을 안 해. 그럼 뒤에 있던 권리는? 그러니까 전세권이라는 물건도 소멸하는데 채권이 소멸 안 하겠냐고.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냥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대항 요건은 갖췄지만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을 때는 이 경우 임차권 자체가 어떻게 된다? 소멸됩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결론을 말하면 이 병에게 뭘 달라 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할 수가 2018년까지 사용한다고 주장 못해요. 그리고 이 병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이렇게 선순위에 입주 전입 신고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선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있으면 입주 전입 신고하더라도 경매가 되면 대항력이 사라집니다.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입주 전입 신고할 때 선순위에 저당권이 없는지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는 거. 자, 5천만 원 들어와 있어요. 기가 찬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B가 저당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저당권자가 5억 들어온 겁니다. 그럼 이 임차인의 생각하기는 어떻게 했느냐? 선순위에 5천만 원 들어가 있더라도 이 집 가격이 얼마나 가니까? 5억 나니까 지 5천 받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게 4억 5천만 남아있으니까 안심한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뒤에 저당권이 딱 들어왔어요. 자, 이 저당권자가 2016년도 경매를 딱 신청했어요. 병이 경락받았습니다. 이 임차권 소멸해야 안 해요? 아까 소멸한다 했잖아. 최선순위 뭐가 있으면 저당권이 있으면 누가 경매 신청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대항력 취득 시기가 선순위보다 후순위 밀립니다. 그럼 결국은 요 저당권도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합니다. 이 임차권도 소멸하고 저당권도 다 소멸합니다. 소멸하면 보따리 사서 안 사세요? 보따리 샀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여기 사는 겁니다. 보따리 사서 안 사세요? 보따리 샀어요, 이제. 그러면 이삿짐 센터 불렀어, 안 불렀어? 불렀어요. 근데 이제 보증금 받아야 되겠죠? 그럴 거 아닙니까? 주인은 경매가 됐으니까 돈 한 푼 있어, 없어? 빈털털이라니까. 그럼 이제 보증금 받아야 되는데 경락대금 얼마나 없게? 5억 나왔어요. 그럼 배당해 주겠죠? 배당 받은 겁니다, 이제. 자, 선순위 누구니까? 5천이니까 A에게 얼마를 배당해 준다? 5천만 원 배당해 줍니다. 아직 4억 5천 남았죠? 을에게 배당해 주게 안 해주게? 안 해줍니다. 왜냐? 입주 전입 신고해가지고는 배당금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런 권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누구한테 간다? B에게 얼마 배당해 준다? 4, 5천 배당해 줍니다. 지금 이 을은 그 기한 동안에 사용도 못하고 보증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버스를 이삿짐 센터를 불러드리는 게 아니고 리어카를 끌고 나가야 됩니다.
리어카 끌고 지금 가는 겁니다. 뒤에 지금 부인이 있습니다. 애 2명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부인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날리고 있습니다. 왜 날리기야? 저쪽으로 가는데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남자하고 살아봤자 소용이 없다.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돈 없으면 도망갑니다. 진리입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끝입니다. 자, 아프지 말아요.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인삼 먹어요. 그거 다 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별로 모르는 척하고 하지만 다 그런 겁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아프면 귀찮으니까 또 아프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자, 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게 대학력이라니까. 선순위에 입주 전입 신고가 있으면,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입주 전입 신고만 하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쫓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선순위가 경미신체권, 후순위가 경미신체권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게 전부 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다고 알고 들어갔죠. 등기 보려고 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선순위에 저당권인 거 알고 들어왔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사용 수익은 못 하더라도 보증금은 먼저 받게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제도가 뭐가 있다? 확정일자라는 제도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확정일자라는 말 들어봤죠? 만일 이 을이 입주와 전입 신고만 한 거 아니고 뭐까지 받았다? 확정일자까지 받았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만일 B가 경미했습니다. 임차권 소멸하게 안 하게?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면 소멸합니다. 최선순위 뒤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병이 임대인지를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일단은 소멸하는 겁니다. 보따리는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되는데 배당이 틀려져요. 확정일자 받았을 때는 배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록 보따리는 샀지만 첫 번째 A가 얼마 받는다? 5천만 원 받습니다. 이제 누가 받는다? 을에게 얼마 주게? 3억 배당해 줍니다. 다음에 B에게 얼마 배당해 주게? 1억 5천입니다. 이렇게 1억 5천 해줍니다. 그럼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으면 비록 그 기간 동안에 뭐는 못하지만 사용 수익은 못하지만 후순위 근로자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는 받아갈 수 있어요. 그럼 안심할 수 있어 없어요? 보증금은 확보해 줍니다. 이 제도가 확정일자 제도예요. 확정일자는 사용 수익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확보하는 제도가 확정일자를 제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아파트 가격이 4억 나간다. 근데 선순위에 저당권이 1억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기본융자가 들어가 있죠. 이 집에 전세 들어갈 때 보통 보면 여러분 중개해 줍니다. 이런 것도 중개해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얼마까지 전세 들어가야 됩니까? 이 집은 선순위에 먼저 1억 반정하다 가겠죠. 이 집 3억 가치밖에 안 되잖아. 근데 경매가 되면 보통 경락대금이 시가보다 다운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보통 보면 시가의 85% 정도에서 80% 정도까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경락대금이 완전히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50%에서 60% 이상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보통 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월세가 많죠. 보증금을 많이 안 주려고 합니다. 왜 그렇다?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 많은 거예요. 아파트는 시가의 85% 정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통 시가의 80%에서 85%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언제든지. 그러니까 그 당해세란 국세도 이제 세금이 두 개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과 그 사람이 밀리고 있는 세금이 있어요. 그걸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부과된 세금이 있을 게죠.
세금이랑 두 개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선수익, 것수익 할 거 없이 제일 먼저 받아갑니다. 그 사람 다 공제를 시켜줘야 돼요. 입주 전입 신고하더라도 확정일자 받더라도 내가 먼저 못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몇 프로 한다고? 85%에서 85% 하는 이유가 그 세 가지 다 합치고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당일세는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상속세라는 거는 벌써 사망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내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이제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완전히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이야기죠. 상속세가 있다 이런 건 그런 건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고 제가 말했잖아요. 당해세와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저당권자와 선수를 따져보기 때문에 다 일률적으로 부담하지 않아요. 보나보나 그 저당권보다 먼저 돼 있었겠죠. 그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공부합니다. 세금하고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순위에 뭐가 들어있을 때는 저당권이 있을 때는 입주와 전입 신고만 해야 된다. 확정일자도 받아야 된다. 예?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보증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우선 변제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보증금 우선 변제입니다. 자, 보증금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 요건은 자, 입주와 전입 신고 외에 뭘 갖춰야 된다? 네,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요. 확정일자는 어디 하는지 알겠죠? 계약서에 도장된 게 확정일자입니다. 그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 확정일자는 왜 하느냐? 보증금액을 변경 못하기 위해서 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동호수를 누락했어요. 아니면 아파트 명칭을 잘못 썼습니다. 우선 변제 확정일자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락했으면 다시 고쳐 쓰면 되고 잘못 썼으면 씌우면 됩니다. 계약서를 내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는 임차인이 갖고 있잖아. 그 임차인이 갖고 있는 계약서에 이름을 쓰느라고 해서 그때 쓰는지 인제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만 움직이지 않으면 되니까 동호수를 누락하거나 아니면 잘못 기재하더라도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그게 동그라미 2번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아파트 명칭과 전유부분 동호수를 누락하였더라도 우선 변제권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분은 1년 단위로 만들고 폐쇄된 확정일자분은 20년간 보존합니다. 이 20년간도 시험에 출제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을 되려고 합니다. 이제는 확정일자부를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뭐가 남아 있습니까? 확정일자부라는 대장이 남아 있죠. 그 서류를 가지고 할못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거 없애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간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만이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느냐 한번 봅니다. 입주와 전입 신고를 20일 날 하고 확정일자는 25일 날 받았습니다. 그럼 우선 변제권 언제부터 생긴다? 25일입니다. 근데 요즘 계약하는 날 벌써 먼저 받습니까? 확정일자 받고 나중에 입주와 전입 신고합니다. 그럼 언제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길까요? 이날 아닙니다. 입주와 전입 신고를 25일 날 했으면 대항력 언제부터 생긴다? 26일 0시부터죠. 그럼 이때부터 모두 생긴다? 우선 변제권도 생깁니다. 그래서 먼저 확정일자를 받고 뒤에 입주 전입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대항력이 발생하는 부터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이 확정일자는 뭐가 있다는 전제하에 있다? 입주 전입 신고를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자, 7페이지 나와 있죠? 우선 변제권 발생 시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7페이지. 먼저 대항 요건을 구비한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부여일이 기준이 되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을 때는 인도와 주민등록 마친 이 길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건을 갖췄다. 효력은 뭐가 있다? 보증금 뭘 받아갈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우선 변제받는데 누구보다 먼저 받는다? 후순위 권리자 또는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요 우선 변제받는 요건이 뭐라고? 확정일자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대항력은 없습니다. 경매가 되면 확정일자 받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한다니까. 대신 후순위 권리자보다 뭘 받는다? 보증금을 먼저 받아가지 않습니까? 만약 확정일자 안 받으면 보증금 못 받잖아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은 빼줘야 된다, 안 빼줘야 된다? 빼줘야 됩니다. 선순위가 있으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무조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자, 그럴 때 우선 면제받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 아닙니까? 근데 건물 가격이만 우선 면제받을까요? 대지 가격에도 우선 면제받을까요? 제가 아까 주택임대차는 대지도 적용되게 안 되게? 적용된다 했죠? 따라서 대지 가격 포함해서 우선 면제받습니다. 대지 가격 포함합니다. 좋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갑의 토지가 있어요. 갑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주거용 건물인데 미등기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을이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요. 입주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온 겁니다. 이 저당권이 토지에만 들어왔어요. 왜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을까요? 미등기 건물이니까 등기부가 없으니까 저당권 등기 못하니까 토지만 들어왔어요. 자, 보십시오. 주거용 건물인데 미등기 주거용 건물입니다. 여기 입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어요.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대지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되겠습니까? 근데 돈을 안 갚아주니까 A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뭘 경매했게? 대지 먼저 경매했지 않습니까? 되겠습니까? 그 대지 경락 대금에 대해서도 을이 A보다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있다 이 말입니다. 대지만 먼저 경매되더라도 그 대금에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책 7페이지 3번에 뭐냐 나오지 않습니까?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 경매될 경우에도 대지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주택과 대지 모두 다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주택과 대지 모두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보세요.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고 입주와 전입 신고만 했을 때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 소멸하고 보증금도 먼저 못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에 입주 전입 신고하고 뭐까지 갖췄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하지만 대신 보증금은 후순위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대항력 우리가 확정일자인데 여기서 이제 조금 하나 더 보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갑의 주택에 을이 임차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입주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다 받았어요. 임대차 존속기간을 2018년 3월 5일까지 하고 보증금은 2억입니다. 이 건물에 A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온 겁니다. 2억 들어왔어요. 이 건물 가격 예컨대 3억 나갑니다. 후순위 권리자인 A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2016년도 경매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소유자입니다. 자, 을이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을은 입주와 전입 신고했으니까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후순위니까. 따라서 을은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경락인에게, 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는 게 뭡니까? 2018년까지 마고 사용하고 나중에 나갈 때 병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안심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종전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소멸합니다. 아까 소멸한다 했죠? 이제는 갑에게 보증금 달라 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이 임대인 시를 승계합니다. 그럼 나중에 경락인은 기간까지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나갈 때 얼마 내줘야 된다? 보증금 2억 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이다. 경락인입니다. 얼마에 경락받아야 됩니까? 이 건물 얼마에 경락받아야 된다? 1억 이하로 받아야 돼요. 왜냐하고 나중에 나갈 때 내가 얼마 내줘야 되니까? 2억 내줘야 되니까. 그래서 1억 이하로 경락받아야 됩니다. 내가 2억을 부담하면서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권리분석이에요. 경매할 때 권리분석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건물을 1억 5천에 주고 샀다. 싸게 샀어? 비싸게 샀어? 왕창 5천만 원 뭐라고? 바가지 쓴 겁니다. 그래서 경매는 경락대금 얼마였냐, 그 싸게 샀다, 안 싸게 샀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권리가 어떻게 됐냐에 따라 사게 산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시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건 안고 사는 겁니다. 이걸 안고. 그런데 이 경우 종전 임대인의 권리 의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고 했어요. 근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는 비록 2010 병에게 추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2018년까지 계속 사용 수익해야 되겠죠. 그럼 임대인은 기간 만료되기 전에 나가버리고 나는 종전 계약대로 구속되는 것은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할 확률이 탈퇴할 자유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이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임차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팔거나 하거나 경매가 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도 나도 나간다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다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원래는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데 2018년 계약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집 팔면 언제든지 말 수 있다? 세입자도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 비록 대항할 수 있더라도 할 수 있다니까. 그냥 2018년까지 사용 수익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바로 계약을 뭐하고 해지하고, 해지했으면 보증금 받아야 되겠죠. 근데 경매가 됐으니까 당연히 배당 참가할 수 있게 없게 배당 참가해서 경락대금 3억에서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 두 가지 권리를 겸하는 겁니다. 선택은 누가 한다? 임차인이 합니다. 임차인이 선택합니다. 경락인에게 2018년까지 계속 사용 수익하고 나중에 보증금 달라 할 수도 있고 바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다?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입자인데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갈 때는 해지하는 게 좋습니까? 대항력 주장하는 게 좋습니까? 대항력 주장해서 2018년까지 사는 게 낫겠죠. 근데 전세 가격이 비싸다. 그럴 때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받아 나가면 됩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여러분 얼마에 경락받아야 됩니까? 3억에 경락받아야 돼요. 왜냐? 경락대금 3억에서 을이 얼마 먼저 받아간다? 2억을 먼저 받아가잖아요. 이 B보다 A보다 을이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너 먼저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일 대항을 할 것 같으면 나는 1억에 경락받아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면 나는 3억에 경락받아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게? 배당 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배당 참가했다는 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배당 참가했으면 그냥 경락되고 3억 받아야 되고 배당 참가 안 하면 나는 2억 인수해야 되니까 1억에 경락받아야 되고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중개법 시간에 배우는 권리분석이에요. 권리분석. 더 상세한 거는 나중에 보고 이렇게 입주와 전입 신고하고 뭐까지 갖췄을 때는 확정일자까지 갖췄을 때는 임차인은 두 가지 권리를 겸합니다. 대항력 주장할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도 있고 둘 중에 선택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입니다. 이게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2번에 있는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경매되는 경우입니다. 7페이지 2번에 나오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매되면 동그라미 2번을 보십시오.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까지 임차권을 주장하거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동그라미 3번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법원에 배당 요구하는 것은 임대차 해지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당 청구한다는 자체는 임대차를 뭐 하겠다? 해지하겠다는 의사로 보는 겁니다. 자, 요게 확정일자입니다. 보세요. 입주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입주와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 받는 요건입니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소액 최우선 변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 여기까지만 한번 봅니다. 갑의 1, 2층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입니다. 여기에 지금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1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임차인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들어왔냐? 5천 들어와 있어요. 다음에 병이 또 임차인 들어와 있어요. 5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B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집입니다. 지저분한 집입니다. 그런데 B가 경매를 신청했어요. 근데 경락대금이 3억 나왔습니다. 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람이 입주와 전입신고만 했어요. 확정일자를 안 받았습니다. 자, 경매하면 저당권 소멸돼야 안 돼? 소멸되죠? 임차권 다 소멸됩니다. 그럼 보증금 받아갈 때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여기 1억 받고 보증금 준다 안 준다? 확정일자 안 받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2억 줍니다. 그럼 돈 한 번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가 5천 들어가 있다. 그럼 여러분 일반인이 봤을 때 자기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 전세금이죠. 여러분 보통 일반인이 우리나라 국민 80%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제일 큰 재산이고 집 없이 전세 사는 사람은 뭐가 제일 큰 재산이다? 전세금이 제일 큰 재산이라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전세금 5천인데 돈 한 번도 못 받죠. 그럼 길거리 쫓겨나면 이 사람 지금 집 살 데가 있어 없어요? 거지 된다니까. 돈 한 번도 못 받고 쫓겨난다니까. 이렇게 되니까 법률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 전세금이 5천 된다는 건 돈이 적은 세입자 아닙니까? 이걸 영세입자라 그래요. 이 사람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 이 A가 1억 못 받습니다. 받지 않고 요 두 사람이 쪼르르르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종대를 안 쓰고 행대를 씁니다. 손을 딱 내밀고 월병이 보증금 달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A보다 먼저 보증금 줍니다. 왜 그렇게 해준다? 원래는 보증금 받을 권한이 없지만 소액임차인은 국가 차원에서 미리 보호를 해줍니다. 이걸 보증금 일정이야 소액임차인이라 한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가 있습니다. 이게 소액임차인이 보호받을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 요건은 입주와 뭐 하면 된다? 전입신고하면 됩니다. 이 말은 확정일자는 요건이다 아니다?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냥 입주와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언제까지 입주 전입신고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어떤 건물이 경매되는 거 알고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돼. 경매되는 거 알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경매되는 걸 보기 전에 경매 들어가기 전만 입주 전입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정해 줍니다.
자,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하고 플러스 모든 임차인이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증금이 일정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이런 걸 말할 때 소액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이하일 때, 그 보증금 일정 이하가 금액 나와 있죠. 서울특별시는 얼마 이하? 1억.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8천, 다음에 6천, 5천. 따라서 만일 서울은 소액 임차인을 얼마를 소액을 본다? 1억을 소액 임차인으로 봅니다. 그럼 결국은 전세 1억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보호받을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1억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도 서울에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 밖의 지역은 얼마짜리입니까? 5천입니다.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조사해 보면 전세 가격이 그래요. 전세 가격이. 여러분 전세 저기에 저 지방에 내려가면 굉장히 싼 데 많습니다. 서울은 뭐 엄청나게 전세 비쌉니다. 약간 이거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일정 이하일 때만. 요 중에서 서울특별시는 하나 외우십시오. 서울특별시는 얼마라고? 1억입니다. 요거 이하로 돌았을 때입니다. 언제까지 입주 전입신고하면 된다?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입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효력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순서에 관계없이 최우선 변제해줍니다. 최우선 변제해줍니다. 이 말은 순서에 관계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문제줍니다. 단 이 경우 5천 전부를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5천 전부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일정액만 우선해 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1억 같으면 최고 얼마까지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3,400을 확보해 줍니다. 서울특별시는 얼마? 3,400, 밑에는 2,700, 2,000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증금 전부를 받는 게 아니고 일정액만 우선 변제해 줍니다. 1억이 얼마까지라고? 3,400 그렇습니다. 일정액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인이 5명 들어와 있어요. 근데 보증금, 이 경락대금이 1억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 다 가져보면 선수는 쪽박 차기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액 임차인을 많이 보호해 주더라도 선순위를 너무 해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 받는 게 아니고 경락가액 몇 분의 몇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만일 이 부동산 경락대금이 1억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3,400, 3,400 다 나눠주는 게 아니고 경락가액 2분의 1 범위 내에 있으니까 얼마입니까? 5천이죠. 그럼 5천 범위 내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 여기 얼마 주고 2,500, 여기에 2,500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방금 보증금 중 일정액을 준다는데 일정액을 언제나 다 받는 게 아니고 경락가액 몇 분의 몇 범위 내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받아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3,400도 돈 못 받아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경락가액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이때는 대지 가격을 포함합니다. 항상 대지를 포함합니다. 대지 가격 포함해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아갑니다. 이 두 사람 사이는 우열이 있게 없게? 소액까지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 같은 가난한 사람끼리 뭘 또 우열을 일삼입니까? 그 사람은 선순위, 끝순위 없어. 똑같이 나눠 가져가는 겁니다. 이제 금액이 틀리면 나중에 계산하는 건 따로 나오고, 요게 소액 최우선 변제라는 제도입니다. 우리 여러분 소액 최우선 변제, 소액 최우선 변제 받아 말 들어봤죠? 이겁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그냥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선순위에 저당권이 있더라도 일정액은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액이 서울에는 1억이고 받아갈 금액은 최고 3,4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소액 최우선 변제에 관한 겁니다. 얼마나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많이 보호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게 돼 있어요. 하나 더 보호해 주는 걸 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는 뭐냐 하면 완전히 새로운 제도입니다. 자,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입주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다 받았어요. 보증금이 2억이고 임대차 존속기간이 2016년 10월 1일입니다. 여기에 A 앞으로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저당권이 3억 들어와 있습니다. 이 건물 가격이 4억 나갑니다. 보증금을 요즘은 뭐 다 높게 하니까. 그런데 드디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어요. 그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죠. 근데 기간 만료됐는데 임대인이 하는 말이 아직 다른 사람이 임대 안 들어오니까 보증금 못 주겠다. 여러분 우리 임대인들은 보통 보면 바로 돈 내줍니까? 방빼야 방빼 돈 내주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꼭 그래요. 그럼 임차인은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세입자에 있으면 좀 며칠 살다 그러면 나가라 그러고 자기들은 안 빼면 뭐라고? 안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보통 시세가 낮은데 지금 2억에 3억에 들어올 사람 없어. 그래도 끝까지 빼가 나가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런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방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곳을 가야 돼. 왜? 계약을 해놨다니까. 그럼 물매계자매교로 그쪽에 계약할 때는 가야 됩니다. 왜? 그럼 거기도 입주 전입 신고해야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이 뭐 한다는 겁니까? 다른 곳으로 퇴거를 한다는 겁니다. 왜 퇴거하게? 나중에 돈 받으려고. 그럼 문제가 생기죠. 퇴거해버리면 뭐가 없어집니까? 대항력 없어지죠? 대항력 없으면 우선 면제권도 없어져. 그럼 나중에 경매되면 경락되면서 누가 먼저 받아간다? A가 먼저 받는다니까. 이렇게 되면 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럼 가지도 못하고 저쪽에는 저 임대차가 체결되어 있고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임차인에게 종전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퇴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 그게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요건이 임대차가 뭐 됐을 때 종료된 겁니다. 플러스 뭘 못 받았다?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입니다. 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다음에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어디 하면 되느냐? 법원에 하면 됩니다. 임차주택 소재지 법원에 하면 됩니다. 이 법원이라는 거에 보면 시군법원까지 다 포함합니다. 거기 보면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지가 돈을 안 내줬으니까 지가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한다는데 여기 이제 뭘 하라고 등기한다는 겁니까? 임차권을 뭐 하라고? 등기하라고. 임차권 등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원래 등기는 당사자 공동신청에서 등기할 수 있지만 법원 명령에서도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첫째 시간에 임차권도 등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아까 이때 했죠? 그럼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어 없어요? 아까 이때 했잖아. 근데 주인이 등기 안 해주니까 입주 전입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등기는 공동신청주의니까. 그런데 법원 명령에서 강제로 뭐 하게 만든다? 임차권 등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명령을 하게? 예? 임대인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 명령을 합니다. 그럼 등기부를 딱 살펴보면 지금 소유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갑으로 되어 있고 요 A 앞으로 뭐가 들어있게? 저당권 등기되어 있습니다. 자, 입주와 전입 신고의 날짜는 2013년도 10월 1일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요 등기부에 법원에서 명령을 딱 내리면 등기관이 등기부를 딱 냅니다. 여기에 누가 앞으로 등기해주게? 을 앞으로 임차권 등기를 딱 해줍니다. 원래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 생긴다 안 생긴다? 뭐 생기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해주면 저당권보다 후순위 밀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가 대대에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종전의 대항력과 임차권을 갖췄을 때는 요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다시 제출합니다. 제출하면 여기에 뭘 쓴다? 입주일자, 전입일자 이걸 다 적어줍니다. 그럼 전입신고 언제 했다고? 10월 1일 했잖아. 그럼 비록 등기는 A 저당권보다 후순위를 했지만 종전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이제는 다른 곳으로 뭐 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지금 뭐 했습니까? 태거했다니까. 태거하더라도 종전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그대로 인정해주게 안 해주게? 해줍니다.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등기부에 딱 기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종전 전입신고한 날짜, 입주한 날짜, 확정일자 받은 날짜 이거 다 적어줍니다. 확정일자 받은 날짜 다 적어줍니다. 그럼 이제는 이 어른 안심하고 퇴거할 수 있게 없게 있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결국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주인이 뭘 안 줄 때? 보증금 안 줄 때 종전에 있던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그대로 인정하고 다른 곳으로 퇴거할 때 필요한 게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어디 신청하면 된다?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거 다른 곳으로 퇴거했게 안 했게? 퇴거했겠죠. 그래도 안심할 수 있어 없어요? 마치 내가 살고 있는 것 같다니까. 그럼 여기에 퇴거하고 난 다음에 이 집이 빈집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왔냐? 병이 들어오는 겁니다. 얌체 병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소액입니다. 이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없어. 그러면 이 임차인, 종전 임차인이 불리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종료된 이 주택에는 설사 나중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소액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경고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종료된 주택에는 소액 임차인이라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8페이지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올해 시험 문제는 아까 첫째 시간에 했죠?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작년에 시험 문제가 여러분 마지막 시험 나온 겁니다. 요걸 지금부터 풀고 답을 맞추면 오늘 강의를 잘 들은 거고 안 하면 못 들은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십시오. 옳은 것입니다. 자, 1번 O입니까? X입니까? 1번만 답을 해봐요. 1번은 O다, X다. 제가 아까 입주 전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은 신고시라고 그랬습니까? 수리시라고 했습니까? 봐, 1시간이 안 지났는데 이게 의견이 분분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확실히 해야 돼.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확실히 외워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오잖아. 시험에 2번 나왔다 그랬잖아. 수리시라니까. 잘못된 지분으로 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잖아. 담당 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잘못된 지분으로 수리되더라도 수리시 효력이 발생하지 신고시가 아니라니까. 따라서 1번 틀린 겁니다. 어이? 네. 예. 2번은 방금 했잖아. 임차권 등기 명령이 종료된 이후에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 3분 7초 전에 이야기했잖아. 3분 7초 전에. 어이?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3번은 임차권보다 선순위에 뭐가 있다? 저당권이 존재하고 경매가 됐는데 경락인이 임대인 시 승계합니까? 안 되지. 임차권 자체가 소멸한다니까. 승계하고 자시고 모르고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선순위가 있으면 임차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확정일자 받아야 최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까?
내가 소액체 우선 면제권은 요건이 뭐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뭐는 필요 없다고? 확정일자는 필요 없고 뭐만 갖추면 된다고? 입주와 전입신고가 요건이 이제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라니까. 소액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가 요건이지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확정일자 받아야 된다 했으니까 틀렸지 않습니까? 입주와 뭐만 하면 된다? 전입신고라니까.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에요.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5번 대지에도 미친다 미친다? 미치는 거죠. 그래서 다 틀렸고 답이 2번입니다. 여러분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여러분 지금 이제 오늘 처음 하고 민법을 내 생애 처음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지 몰라도 다 우리가 강의하는 겁니다. 강의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강의 듣죠? 우리가 몇 개월 순환 강의합니까? 2개월마다 순환 강의 하잖아. 하는 강의가 1월달, 2월달 하고 다음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이렇게 2개월 강의를 하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 다시 강의 들을 때 몇 개월 뒤에 듣는다? 2개월 뒤에 듣습니다. 그럼 들을 때는 다 알아. 그러니까 2개월 지나면 뭐라고? 까마득합니다. 이게 지금 하니까 이 문제 굉장히 쉽죠? 근데 시험은 왜 그렇게 안 걸리냐? 그럼 까먹어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안 까먹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복습을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오늘 요거만큼은 요렇게 됐다 이렇게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지. 오늘 수업만 듣고 집에 가서 딱 덮어버리죠. 2개월 뒤에 여러분 생각나겠느냐고. 안 나지. 반드시 집에 가서 다시 뭐 해야 된다? 네, 복습을 좀 해줘야 돼요. 오늘 그래도. 오늘 것만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수업을 할 때 다 그래요. 복습할 때는 1시간만 하면 되잖아요. 확인만 하면 되니까.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쭉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이게 뭐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이런 게 어려운 종류, 중급 문제들 합니다. 중급 문제. 요 정도만 하더라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첫 수업인데 눈을 마주치고 질문도 하면서 좀 정을 쌓기 위해서 제가 주택임대차 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제가 수업할 때 뭔가 질문 있으면 그대로 질문해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의심스러운 것은 다른 사람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 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11월, 12월 하죠. 1, 2월 하죠. 3, 4월 하죠. 5, 6월 하죠. 7, 8월 하죠. 9월달 하면 다 하고 얼마나 반복합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니까 지금은 안 되더라도 하다 보면 다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공부하는데 불합격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첫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